안녕하세요, 원프로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 한국 스피치 평생교육원의 원장님으로 계시는 민병호 원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할게요. 원장님 간략하게 소개 인사 부탁드릴게요. 지금 14권의 저서랑 각종 대학이랑 뭐 SBS 인생역전에도 출연하셔가지고 굉장히 그 성취 동기나 스피치 관련 동기부여 관련해서 강의를 많이 해주시고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시는 대표님 원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간략하게 소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민영욱입니다. 네. 저는 스피치 전문가고요. 성균관대를 나와서 저는 이제 한국 스피치 아카데미를 오픈해서 약 한 24, 5년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연세대, 고려대, 숙대, 중앙대 등 학교에 출강을 하고 또 14권의 서적을 썼습니다. 성공하려면 말부터 바꿔라. 또 성공하는 사람들의 디베이트 능력, 또 설득, 화법, 또 언어의 품격, 유머의 기법, 등등 하고 삼성, LG, 롯데, 포스코 등 500대 기업에 약 한 4,000회 정도 특강, 출강을 나갔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확실히 말씀을 딱 하시니까 명료하게 말씀하시고 목소리에 힘이 있고 부드러우면서 또 힘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다, 그게 딱 판단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 저희는 이제 취지가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 흙수저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취지예요. 네. 그렇게 동기부여를 좀 해주시면은 대표님한테 사업을 하신 취지를 좀 여쭤보거든요. 직장인도 행복하고 뭐 이제 성공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사업으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물론 실패 가능성도 있지만은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신 취지를 한번 여쭤보는데 대표님은 어떤 계기로 사업을 하셨나요? 네. 예전에 저도 고향이 해남입니다. 저 시골. 네. 전남 해남이다. 해남에서 2,500원 들고 저는 14살, 만 14살에 상경을 해서 네. 호렬 단신으로 독학하며 만학도로서 석박사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2,500원 들고 나와서 14살 이후로 저는 좀 집에다 한 푼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홀로 얻어 터지기도 하고, 참 전라도 깽깽이 새끼하고 욕도 먹고, 야맞고 하면서, 아주 이런 린치도 참 당하면서, 악착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신문도 돌리고 오방떡 장사도 하고 우유 배달도 하면서 말이죠. 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언어 소통이 매우 중요하구나. 참 어렸을 때 집을 나오다 보니까 소통할 사람이 없고 늘 외롭고 참 고독하고 인생이 쓸쓸하고 소위 말하는 흙수저로서 어떻게 이 험난한 길을 살아갈까. 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참 그러려면은 언변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웅변학원, 하술학원 같은 데 가서 이제 수업을 들었죠. 네, 수업을 들으면서 이거다. 네, 그때 참 삐를 얻어가지고 이 개떡에서 내가 한번 아주 뼈를 묻어보자 라고 해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혈혈단신으로 올라오잖아요. 전남 해남에서 땅끝마을에서 2,500원, 2,500원은 거의 무자본으로 그냥 아예 무자본이에요. 땡전 한 푼 없이 올라오셔가지고 그냥 옷만 있었던 거네요. 옷만 가지고 우유 배달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면서 아까 우여곡절이 되게 많으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대표님께서 혈혈단신으로 석사 박사까지 학위를 취득하신 거 보면은 굉장히 똑바르게 살아가시려고 노력을 하신다는 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인생 선택의 연속인데 그 똑바르게 살아가려고 누가 지원해준 게 아예 없었던 거잖아요. 14살 때부터. 그렇죠. 지금 이런 무슨 구청에서 뭘 하는 프로젝트나 시청에서 뭘 하는 프로젝트 20대 30대 무슨 프로젝트 이런 게 전혀 없는 시대고 또 알 수도 없었고 그런 그런 참 서포트랄까 지원이랄까 인포메이션 그런 자체가 없었죠.
14살에 만 14살에 저도 좀 취업을 했는데 그때 미성년이다 무슨 노동부가 있었나 저는 없었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때. 노동부 미성년 그게 많이 그러니까 대표님 약간 그거죠. 군대에서 막 린치 그때 시대죠. 그렇구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께서 지금의 그러면 하시는 일의 전문 분야는 스피치 분야인데 왜 그거를 스피치 분야를 택하신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폭넓은 범위에서 진행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언어 소통이 참 결국은 뭐 스피치 말하기니까. 그렇죠. 말하기 해놓으면 또 뭐 웅변 해놓으면 너무 좀 올드한 것 같고 이제 시대가 약간 좀 바뀌어가는 그 시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사람들이 또 뭐 영어를 또 쓰는 걸 또 원하니까 그냥 저도 스피치 학원 스피치 아카데미 스피치 리더십 센터 근데 이런 이제 네이밍을 한 거죠. 그렇죠. 워낙 스피치랑 소통은 기업도 가정도 누구나 소통이 중요해서 말 잘하는 것도 실력이라서 스피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뭐 기업 현장에서 영업이나 프레젠테이션도 스피치로 이루어지고 말 잘하는 게 엄청난 능력이죠. 대표님이 일을 하신 취지를 여쭤보는데 대표님께서 지금 그 창업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오래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항상 요즘엔 팁으로 몇 가지 더 질문을 해요.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창업의 성공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거든요. 창업 그 좋은 질문이십니다. very very important한 질문이시고요. 이 질문은 10대에서부터 참 70대한테 필요한 질문입니다. 일 평생 동안 드려야 될 어떤 아이콘 같은 질문인데요. 저는 이제 창업에는 두세 가지가 필요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헝그리 정신입니다. 헝그리 정신. 헝그리 정신. 배고픔 정신. 내가 무슨 좀 돈이 풍부하고 뭐 절실한 마음. 서울대 나왔으니까 할 수 있다. 뭐 그것도 물론 뭐 무슨 좀 화려한 프로필이나 학력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가슴 뛰는 그런 어떤 모험 정신과 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좀 절박함이나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 절실함. 스티브 잡스도 역시 뭐 좀 절실함이 있었다고 봅니다. 현대 그룹 뭐 명예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정주영 회장도 좀 초등학교 뭐 좀 중퇴라는 말도 있고 좀 나왔다는 말도 있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좀 소판 돈을 가지고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집 나와서 이제 야단 맞을 수밖에 없고 어차피 나왔으니까 내가 뭔가 해서 성공해서 내가 좀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좀 절박함으로써 오늘날 현대의 모토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 같은 삼성가는 좀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병철 선생이 이제 와세다대를가를 뭐 좀 졸업하고 또 이제 뿌리가 좀 있다 보니까 뭐 300석을 좀 시드머니화해서 뭐 이 사업을 시작했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어떤 좀 조건이 구비된 상태에서 하는 어떤 취업이 있을 수가 있고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의 취업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후자일 것이다. 어디가 그렇게 넉넉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바로 그 헝그리십, 좀 절실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용기와 모험심입니다. 현대인들이 많은 내가 보면은 용기가 없어요. 그렇죠. 뭔가 시도하는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해요. 잘. 왜? 신뢰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익스큐즈미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만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이거 좀 그러면 죽어버려야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스몰 사이징화가
되고 있고 네. 내성화가 좀 되고 있고 네. 뭐 특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 모바일 기기들이 네. 사람의 소통을 오히려 방해하는 측면도 많고 이 능력이 오히려 좀 떨어져요. 이 스마트폰 기기라는 것은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참 장점이 있어요. 그죠. 카톡으로 이제 메시지 네. 보내 끝. 네. 그런데 사람을 만났을 때는 눈을 봐야 되고 네. 사람의 성향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또 내 뜻대로 또 안 따라와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문제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여기 아주 생경함에 빠집니다. 난맥삼에게 좀 빠져요. 네. 네. 그래서 특히 현대인들이 네. 소통을 좀 잘하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좀 부족하다. 용기가 부족하다고 느끼고요. 세 번째는 또 시대적 행운을 만나야 된다. 시대적 기회. 시대적 기회죠. 네. 세상의 모든 성공한 이 기업은 네. 시대적인 행운을 만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석유 장사를 하는데 네. 석유가 너무 막 펑펑 쏟아지면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야, 그런데 어디 나라에서 무슨 참 전쟁이 터져가지고 네. 석유가 못 들어와. 네. 딱 하니까 내가 좀 가지고 있는 석유를 네. 막 돈을 좀 싸달라고 해서 좀 달라는 거야. 네. 이것이 시대적인 행운입니다. 대표님, 많은 기업들은 이 시대적인 행운을 입어서 지들이 성공한 것이지 순수한 노력 가지고 무슨 좀 자본 가지고 머리 가지고 성공했다. 그것은 60-70%밖에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네. 모든 것은 행운이 어느 정도 따랐다. 300년 된 미국이 어떻게 네. 오늘날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느냐. 역시 참 그들도 헝그러십이 있었고 인디언들 쫓아내고 쏴 죽이고 하면서 네. 그들의 원죄도 많이 있죠. 네. 네. 물론 참 브레인들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야, 그러면서 뭔가 좀 막 그냥 싸우고 치고받고 하면서 악착같이 좀 살려고 한 거예요. 유럽처럼 내가 좀 살지 말아야 되겠다. 모국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이 좀 정신, 프래그마티즘 하나의 실용적인 참 정신을 가지고 무장한 사람들이죠. 대표님, 제가 소름 끼친 게 뭐냐면은 저 원장님께서 저랑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특별하게 제가 한 20년, 30년 사업하시고 막 직영점 5개, 6개 하신 분들이 공통점으로 대표님 사업 오래 하셨죠? 네, 최소한 10년 이상 하셨죠? 20년 했죠. 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첫 번째가 절박함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다들 그렇죠. 절박함. 그게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않는 거, 절박한 초심.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저는 부자의 그릇은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이랑 안 되는 사람이랑 한 끗 차이인데 용기, 부딪히는 용기, 시도하는 용기. 그 세 번째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안 될 때가 그릇은 내가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운이 담겨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이병철의 이제 운등권이라는 용어 되게 좀 통찰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람 관상을 좀 볼 줄 알아요. 대표님이, 원장님이 지금 왜소하긴 한데 처음에는 좀 내외소한데 목소리의 힘이랑 눈의 총기를 딱 보고 나서 이분 되게 좀 이렇게 내공이 강하신 분이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많이 느껴서 처음에는 딱 그런 거를 그냥 왜소한 외모로 딱 했을 때 우리나라 뭐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 다 왜소한 외모잖아요. 그 그릇 자체가. 그 살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신 스프릿이 되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너 생각하는 게 저랑 같으시다 그래 소름 끼쳤어요 방금 생각하시는 게. 와. 근데 이게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배우는 게 20년, 30년 사업하신 분들 공통적으로 다 첫 번째가 절박함이더라고요. 막 직영점 해가지고 막 청담동, 압구정동 막 건물도 있는 분이 다 첫 번째 절박함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절박하게 해야 되구나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창업자가 하지 말아야 되는 한 요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요소는 하지 마라. 이 요소는 꼭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순간 실패한다. 뭐 그게 오만함일 수도 있고, 뭐 사치일 수도 있고, 뭐 게으름일 수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네. 요소요? 네. 하지 말아야 될 요소. 가장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게 어찌 보면
나태함이죠. 나태함이요? 나태함 내지는 이제 만용. 내지는 또 이제 그렇죠. 약간 그렇죠. 거만함. 또 안일함 뭐 이런 거겠는데요. 참 무엇이든지 좀 절실함이 있어야 하고 또 아름다운 휴머니티가 함께 할 때 그것이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이 참 절실함은 있고 언변도 있고 용기도 있는데 이게 사자가 들어가 있어. 약간 사람을 약간 좀 기만해서 후다닥닥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오래가지 못하더라. 휴머니즘이 필요하다. 진정성 말씀하시는 진정성과 휴머니즘이 있어야 그게 오래가고 남는 사업이 되더라는 것이죠. 장사에서 끊기는 게 아니라 사업가로 발돋움할 때는 나 혼자가 아니라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대표님 그렇게 지금 진행하시고 대표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희가 홍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대표님이 하시는 일을 좀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홍보 좀 해주실래요? 스피치 학원, 스피치가 어떤 거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지. 스피치는 참 크게 이제 어떤 분들이 필요로 하느냐. 열등감 있으신 분들, 성격적으로 내성적이어서 지독한 내성성이 있어서 남 앞에 서는 것, 타인 만나는 것을 조금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 소통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이나 회의나 미팅, 연설, 면접관 앞에서 긴장하고 내 실력을 못 발휘하신 분들이 어찌 말하면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분들은 무조건 스피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민 5천만을 잡았을 때 성인 기준 한 3,500만 참 잡았을 때 70%가 여기에 속합니다. 70%가. 내지는 나는 충분히 문제가 없고 좀 지금도 나는 좀 잘해. 그런데 남보다 좀 더 잘하고 싶어. 라는 분들도 이제 좀 톡하죠. 예를컨대 이제 내가 스티브 잡스처럼 좀 직장인을 상대로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 또는 시의원, 국회의원으로 내가 연설을 해야 된다. 나는 외교관을 해야 된다. 나는 아나운서를 해야 된다. 성우를 해야 된다. 나레이터로서 나는 시 읽기나 책 읽기를 해야 된다. 모바일에서 지금 이제 리딩북이라고 해서 서적 읽어주는 직업이 지금 서서히 좀 3년 전부터 뜨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조금 더 나는 좀 전문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분들은 후자에 속합니다. 이런 분들도 스피치가 필요합니다. 그 국회의원, 시의원들도 진짜 스피치 많이 필요하네요. 대단하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은 그게 제일 큰 거네요. 제 사람을 마음 움직이는 게 제일 큰. 대통령 결국은 대통령이 그렇죠. 스피치고. 좀 정치라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말이에요. 기업 끝점까지 가면 기업가의 오너십은 결국 스피치예요. 그렇죠. 그 필력이랑 스피치력이랑. 처음엔 기술로 돈을 벌 수 있어도 나중에는 사람 가지고 돈을 벌어야 해서 스피치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대표님께서 혹시 저희도 이거는 하나 더 여쭤봐요. 역경의 순간, 절망의 순간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살면서 항상 좋은 시절만 있지는 않잖아요. 돌이켜보면 힘들었던 순간이 있을 건데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좋죠. 모든 산행은 올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반드시 내려와야 되죠. 내려와야 됩니다. 또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다. 또 봄, 여름, 가을, 또 겨울이 반드시 있죠. 그래서 어느 시인의 시기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그렇습니다. 사업에는 순탄한 것만은 없는데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닌데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스피치도 결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강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또 네. 상담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선한 얘기를 해줬는데 상대가 그것을 이해를 뭐 또 잘못해서 오해를 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전문가라고 해서 늘 완벽한 것만은 아니죠. 그랬을 때 서운함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직업에 환멸을 느낄 때도 어쩌다가 있었습니다. 네. 사람 만나는 거 나도 두려워진다 이제. 야, 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신앙의 힘, 또 어떤 때는 제가 이제 문학도니까 시의 힘입니다. 네. 인문학의 힘입니다. 인문학의 힘.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쩌다가 또 사람이라는 게 또 참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것은 바로 참 친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휴머니티잖아요. 네.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나 혼자서는 잘 안 돼요, 사실.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멘토, 네. 선배나 또 스승을 좀 찾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대표님 그 자문을 구하고. 맞네요. 첫인상으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진짜 대표님 말씀하면 할수록 진짜 공부 많이 하시는 대표님이라는 생각이 많아요. 근데 14권 책 쓸 정도면 공부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표님이 그 2,500원 가지고 서울 상경 하셔가지고 이제 딱 FM으로 그 석사 박사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이 저희가 보통 이제 저희 채널이 프로님들이라고 하는데 보통 네. 초반에는 저희가 쇼핑몰이 보통 직장 어린 친구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다양해졌단 말이에요. 불과 5개월, 6개월밖에 안 되긴 했는데 네. 그 전에는 좀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항상 여쭤봤던 게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인들이 대표님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으시냐 여쭤보는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 안 됐지만 사업하는 분들 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면서. 그러니까 네, 어찌됐든 선배 사업가님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 이제 당부 말씀, 네, 그냥 선배님으로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그런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뭐 직장인 기준으로 딱 풀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이제 20대, 30대, 40대 분들에게 어디에 있든 내 자신은 시련이라고 느낍니다. 시련이요? 네. 시련. 네.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는 사람이 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은 2000년 이전에도 그랬고, 20억 년 이전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겁니다. 그렇죠. 네. 인간이라는 것은 영혼이 있고, 환경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멋진 환경에 있더라도 나는 아주 행복하다라고 느끼기보다는 뭔가 좀 좀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인간의 문제적 본성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인간은 생로병사? 병사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2,500년 이전에 다 설파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DNA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 나이에 봤을 때는 20대, 30대들이 엄청 행복한 분들이에요. 엄청 똑똑하고 그쵸, 이렇게 문명화된 한국이 35,000불 됐습니다. 네. 이런 엄청난 시대에 이 행운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내가 만나보면은 다 별로 나는 비전이 없어요. 글쎄 뭐 해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다. 요즘에 이렇게들 말을 핸드폰 해요. 하나만 잘 활용해도 그렇죠. 무자본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노코멘트하고
지금부터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예. 조금 더 좀 긍정화시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네. 그리고 200만 원 받는 직장에 들어갔던 50만 원쯤 받는 직장에 들어갔던 있는 순간 나오는 그 마지막 피니시 그 순간까지 1분 1초까지 최선을 다하고 나와라. 최선을 다하고 나와라. 와. 야, 그러면은 와. 그 사장이 이놈 자식 참 멋진 놈이었구나. 네. 야, 그 친구, 야, 우리 회사에 좀 필요하다. 좀 다시 불러봐라. 네. 아니면은 우리 회사는 조금 불편하니까 우리 회사보다 조금 나은데 내가 좀 소개해준다고 해라. 네. 반드시 그 사람한테는 길이 열립니다. 네. 근데 야, 50만 원밖에 안 줘? 그럼 나는 40만 원 아침 일하고 나가면 되지. 적당히 놀다 나가자. 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실패합니다. 삼성에 가도 실패하고 현대에 가도 실패하고 LG에 가도 SK에 가도 실패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0만 원짜리 월급을 내가 설사 받더라도 25만 원짜리 일을 해주고 나오세요. 나폴레온 힐의 성공의 법칙. 그런 네. 것이죠. 먼저 일하고 대가를 나중에 받아라. 네,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이다. 네. 이게 사람은 안 변해요. 그게 안 변하더라고요. 그게 나이도 상관없고 어린데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일하는 친구가 있고 연배가 있는데 그렇게 일하지 않는 기질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를 이렇게 먹다 보면 통찰력이 좀 사람 보는 통찰력은 좀 늘어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일에 있어서는 계속 숙련이 되긴 하는데 사람 보는 눈이 없었는데 사람 보는 통찰력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일을 하신 취지가 어떻게 되실까요? 일을 하신 취지, 스피치를 하신 취지, 뭐 몇 가지 저한테 좀 카톡으로 넣어주셨는데, 네. 일단 저는 스피치가 좀 서울에 올라와서 네. 절실히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네. 산소, 네. 옥시겐, 산소 같은 것이다. 산소 같은 건가? 사람은 말한다. 예. 누구나 말한다. 누구나 말을 하고 네. 성경에도 하나님마저도 이 세상을 로고스, 말로 이성으로 창조했네. 창조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신마저도 언어를 사용했잖아요. 로고스를 사용했잖아요. 네. 이 대목에서 저는 놀래버렸습니다. 그러네. 신마저도 언어를 활용하는구나.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목사님들 이렇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분들도 말하고 정치인들도 말하고 대통령도 말하고 기업 총수도 말하고 다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말하는 직업이네요. 더 중요해요. 네, 그게 왕이 임금은 뭐죠? 네. 여봐라, 들라하라, 다 말이죠. 네, 백성들을 편하게 먹고 살려, 뭐 다 말이잖아요. 말하는 직업. 메시지잖아요, 다. 네, 메시지를 던지고 다 메시지죠. 이순신 보세요. 콘텐츠를 던지고 메시지를 던지는 직업이네요. 전하, 깨달음이네. 저에게는 네.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 그게 끝나버리는 거죠. 그 성경 있자 미워하고 그 이순신 그 자식 가지고 그냥 모험을 또 많이 해가지고 전하 이순신이 아주 그냥 왕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그놈을 내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얼리티를 좀 보였잖아요. 서인을 먼저 보내주십시오. 그죠. 저 외놈들을 우리 바다에서 한 놈도 살아남아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전하. 그래서 그런 책 같은 경우도 고전을 많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에서 고전을 많이 봐야 보통 사람 뭐 이제 다 일이랑 사람 뭐 저희가 어떤 고민거리가 다 일이랑 사람 그리고 거기 이제 뭐 돈 딱 거기 세 가지 박자에서 연관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좀 더 현명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생각이 좀 많은 시간입니다. 대표님 향후에 목표로 하신 비즈니스 모델 있으시죠? 네,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참 모두가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한테 불만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신이요? 왜 악한 사람도 만들어 놨는가? 네. 왜 선악과를 거기다 딱
놔두고 네. 너 먹지 말아라 그렇게 유독 왜 그런 리스크를 거기다가 만들어 놨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특히 참 어려운데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려운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슨 또 좀 네트워크에 사기당하고 주식에 사기당하고 비트코인에 사기당하고 또 보이스 피싱이니 뭐니 또 이런 것에 사기당하고 네. 예? 또 뭐 또 누구한테 또 몇 천만 원 빌려줬다가 또 좀 사기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실패는 사람을 참 2번 죽이고 3번 죽입니다. 손님이 떨어져서 식당을 하는데 손님이 좀 떨어져서 내가 매출이 뚫었다. 뭐 이런 것에는 뭐 상처받지만 금방 극복을 해요. 그렇죠. 노력해. 사람한테 좀 배신당해서 이걸 때는 엄청난 데미지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60년 살아보니까 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많아. 네. 야, 그런 것들이 참 이 세상을 안타깝게 만든다. 그래서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이었으면 좋겠고, 선한 사람들이 그래도 성공하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이 성공한다. 네, 그런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요. 네. 아주 아름답고 수준 있는 우리 참 김구 선생님께서 어떤 무력의 힘이 높은 나라도 좋으나 문화의 힘 한없이 참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높은 문화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을 저는 오늘에서 느낍니다. 높은 문화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또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사람들도 열심히 살고 열정이 있는 민족이라서 그렇죠. 힘든 순간도 다 극복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뿐이지.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들 프로님들이세요. 네. 프로님들한테 자유롭게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오늘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 감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 그 프로님들한테 앞에 한 말씀.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이 영상을 시청하셨다. 네, 그것은 5천만의 1의 확률에 여러분은 이미 참 접근하셨습니다. 민영욱을 아무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말 한마디가 내 세포를 변화시킵니다. 즉,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멋진 사람이다.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 60쪽의 90쪽의 세포는 그 말을 명령 코딩으로 생각을 해서 나의 몸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역경도 자산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내가 울지만, 오늘은 아프지만 반드시 이것이 내 인생의 하나의 좀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영원한 실패는 없고 영원한 낭망은 없습니다. 그래도 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희망을 꿈꾸시고 스텝 바이 스텝 큰 욕심, 내가 막 1억 6천만 원의 연봉을 성취하겠다. 그것보다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부터 나가십시오. 그래야 500m도 나가고 1000km도 나갑니다. 한 걸음도 안 걸으면서 내가 1km를 내가 참 뛰겠다. 40km를 내가 완주하겠다. 너 지나친 과욕보다는 오늘부터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스피치 소통 전문가 민영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